예, 한국문명학술은 313번째 샤먼 사상 4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 시간에 바로 우리 그 샤먼들은 속세에서 떨어진 심신유곡의 석실에서 살기를 좋아하고, 또 그들은 도시를 몹시 싫어하였으며 언제나 산속에서 금수와 같이 지내기를 좋아하였고, 또 머리에는 짐승의 가죽으로 만든 관을 썼으며 모피로 짠 오색의 옷을 입기를 좋아했다. 대대로 반호라는 신을 제사했다. 반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책이 특별히 신들에 관련된 부분만을 골라 기록했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 샤먼에 관한 기록을 특별히 주목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기록이 어디에 서여져 있느냐 하면은 중국 육조 시대 규현 후에 3세기에 활동했던 이 간보의 수신기에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또 우리 그 후한서의 이 동의전에 좀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우리의 풍속은 어땠느냐 하면은 죽음을 당한 자는 그 집 식구를 모조리 종으로 삼고, 두 번째, 사람이 도둑질하면 12갑절을 물렸고, 세 번째, 남녀 간에 음란한 것을 하면 모두 죽였고, 이 중에서도 더욱이 질투하는 계집을 미워해서 이미 사람을 죽었는데도 다시 그 시체를 산에 버렸다는 것입니다. 또 형이 죽으면 형수를 아내로 삼았고, 사람이 죽으면 곽은 있어도 관은 없었고, 7번째, 사람을 죽여 순장시키는 숫자가 많은 경우에는 100명이 넘었다는 것이죠. 또 임금이 죽으면 옷갑에 넣어 장사 지냈다. 이 임금은 이제 제사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9번째, 한나라, 중국의 한나라를 말합니다. 조정에서는 항상 이 미리 옷갑을 만들어서 현투군에 보내 두었다가 이 제사장이 죽으면 이것을 갖다가 장사 지내 왔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거를 볼 때 우리의 그 고대사는 바로 샤먼 제국의 삼지 제도를 바탕으로 하는 사문체제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사문체제가 무엇이냐? 예, 바로 제사장 계급과 그 다음에 군사 계급과 그 다음에 생산자 계급이 여기서 말하는 이 계급은 우리가 차별적인 계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신분제 사회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분제 사회와 계급 사회가 다른 것은 신분제 사회는 타고나는 것이기 때문에 각자가 자기가 맡은 바 소임을 다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사장 그 계급은 신분은 유교를 중심으로 해서 그 천문학, 즉 점성술, 그 다음에 연금술, 불교장생, 풍수지리, 그 다음에 음악예술, 사냥기술, 이렇게 유교를 하는 것을 바탕으로 하고, 그 다음에 군사계급은 제사장을 수호하고 끝까지 결사한다는 데 핵심적인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라시대 때 화랑도라든지 고려의 무사 집단인 조이스는, 그 다음에 일본의 사무라이들이 바로 이를 대변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생산자 계급으로서 우리가 일반 농사를 짓고 살아가는 우리 일반적인 또 신분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은
우리가 당군이라고 하면은 당군 천재라고 하는데, 천재는 하늘에 이제 제사 지낼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데, 이 당군이라는 뜻 그 자체가 바로 농사의 신이라는 것이죠. 고로 우리가 당군 시대 때는 이 고조 시대 때는 우리가 이 반농 반목, 즉 다시 말하면 농사가 중심이 되고 그 다음에 유목이 보조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군 천재 시대 때 오게 되면 농사의 왕을 바로 국강상을 통해서 조두를 통해서 바로 당군이 되는 그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환인, 환웅, 당군이라 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는 환인의 시대, 그 다음에 배달의 시대, 당군의 시대 이렇게 이제 우리가 나뉘어서 설명하고 있지만, 샤먼 제도를 좀 공부하신 분들은 이 환인, 환웅, 당군이 함께 신분제 사회를 이루고 삼지 제도로서 삼원일체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당군의 이름은 성은 환이고 이름은 임금이 되는 거예요. 당군 환 임금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고, 신단수에서 태어난 왕을 우리가 국공상이라고 말을 했고, 우리가 고구려의 유광탑이라든지 연부계의 유광탑이라든지, 연부는 바로 부도이고 인디아인데 이걸 천축이라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유광을 우리는 인도의 아소카왕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앞 시간에 이제 설명을 했는데요. 오늘 제가 이제 설명할 것은 여섯 번째, 형벌을 베푸는 모습이 매우 엄하고 급하여 다는 것은 일본의 무사 사무라이를 우리가 엿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라 시대 때 화룡도가 그러하고 고구려의 조이스넨이 이제 그러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특수한 결사와 어떤 종교적인 집단의 모습을 연상하게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손진태 박사님이 연구하신 가족 공동 분묘가 바로 그런 것인데, 사람이 죽으면 땅에 가볍게 묻었다가 살점이 다 이제 섞게 되면 뼈를 추려서 우리가 관에 넣어서 우리가 이거를 가족 공동 분묘를 이루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 손진태 선생님께서 연구하신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8번째가 이게 이제 조금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자, 그러면 이 샤먼의 결사의 특징은 어떤 것이냐 이거지. 샤먼의 결사의 특징은 어떤 것이냐, 이것이 바로 지금 현재 수천 년 동안의 단합을 받고서도 지금 현재도 우리가 무송 내지 무당이 살아남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앞으로 우리의 샤먼 사상과 제도에서 우리의 무속과 무동은 보다 더 공부를 많이 하고 학문을 열심히 하여서 과거의 영광을 찾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재 이대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샤먼의 결사의 특징을 보면 심신유곡에 살았고요. 두 번째는 그들의 몸에서 냄새가 난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조선을 성곽을 쌓지 않고 흙으로 방을 만들어 살았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모양은 무덤과 같고 그 위에 문을 만들었으며 굴 속에 이제 살았다. 큰 것은 사다리가 9개가 내려가는, 밑으로 내려가면 갈수록 이제 좋았다는 것입니다. 여름에는 다섯 번째, 여름에는 나무 위에 살고 겨울이면은 굴 속에 살았다. 이걸 이제 우리가 소도라고 합니다. 자, 여섯 번째, 고대의 화랑들이 겁난
산천을 두루 찾아다니면서 심신을 단련시켰다. 그래서 등가죽에 노고를 메어 이 고함을 지르면서 심신을 단련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7번째로 한결같이 세속보다는 자연을 우리가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8번째, 후한서에는 예 기록에 보면 이웃 집안끼리 서로 간섭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9번째, 중국의 예의를 잃으면 다시 그 법들을 동의해서 구했다고 하는 걸로 봐서 중국의 진화족보다는 이 조선족이 예의에 밝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기자가 은나라가 망하자 고조선에 있는 팔조법금을 전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9번째, 공자는 주나라 사람인데요. 이 중국의 까다로운 풍습을 미워해서 구이가 사람 살만한 것이라고 이제 공자가 말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10번째, 한서지리지에는 동인은 천승에 유순하여 세 지방 남쪽, 서쪽, 북쪽 밖의 사람들과 달랐다는 것입니다. 남쪽, 서쪽, 북쪽 사람들과는 달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동쪽에 바로 제사장 계급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선이 망하고 동부여, 그 다음에 북부여, 그 다음에 남부여 이렇게 이제 삼지 제도를 가지고 있고, 이 동부여가 진나라이고 신라와 관계된다. 즉 제사장 계급으로서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19번째, 동이는 동쪽에 있는 수도자라는 뜻이 담겨져 있고요. 물동이, 동이. 그 다음에 천문학자는 뜻입니다. 동이는 천문학자는 뜻입니다. 천문학자. 자, 그 다음에 천문학자. 자, 20번째, 솟아오르는 태양을 신봉하는 종교의 상징을 가지고 있었고, 이 동인은 샤먼을 토착민들을 거느리고 즐겁게 술을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는데 우리가 비단 옷을 입고 놀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조두라는 것을 썼고, 이거는 국강성을 만들어 인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오늘까지 우리가 313, 312, 311, 310까지 오늘 4번째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요거를 참조하고 마지막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